1598년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가 시작된 배경에 정체불명의 중국인이 있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일본군은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조명연합군은 마지막까지 일본군을 추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598년 8월 18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사카 성에서 병사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임진왜란의 전세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일본의 조선 침입을 주도했던 최고 권력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히데요시의 사망 소식이 일본 각지에 전해지자 일본군 장수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일었습니다. 조선에서의 전쟁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대세는 이미 철수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히데요시 사후 권력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한 동군과 이시다, 미츠나리를 중심으로 한 서군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일본군들을 본국으로 불러들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조선에 있던 일본군 장수들도 본국의 정세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히데요시가 죽은 이상 조선에서의 전쟁을 계속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7년간의 전쟁으로 일본군의 피로도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일본 조정에서는 공식적으로 조선 철군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 시마즈 요시히로, 가토 기요마사 등 주요 장수들은 철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철수 과정에서도 조선과 명군의 추격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선과 명나라 입장에서는 일본군이 철수한다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7년간 조선 땅을 유린한 일본군을 그냥 보내줄 수는 없다는 여론이 강했습니다. 특히 이순신은 왜군이 물러간다고 하지만 끝까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명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력제는 조선 파병에 엄청난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일본군을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명군 지휘관 진린도 일본군 추격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때 일본군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주장하는 중국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일본군의 동향을 알고 있다며 지금 공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의문의 중국인에 대한 기록은 매우 단편적입니다. 그의 정확한 신원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이 중국인은 일본군 진영에서 통역이나 안내 역할을 하다가 도망쳐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본군의 철수 계획과 동향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군이 어느 루트로 철수할 것인지, 언제 출발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일본군이 곧 도망칠 예정이니 지금 추격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군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어서 지금이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조선과 명군 지휘부에게 매우 유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인의 정체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가 정말 일본군에서 도망쳐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가 일본의 첩자일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명나라 지휘관 진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선군도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추격전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진리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장수였지만 이번에는 성급한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조선과 명군은 연합작전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명군의 결정에 조선군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순신은 개인적으로는 신중한 접근을 선호했지만 전체적인 작전 방향을 거스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순신은 왜군의 철수가 확실하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추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명군 지휘부는 이미 추격 작전을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조선군으로서는 명군과의 협력 관계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결국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은
일본군 추격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과 진린이 이끄는 명군 수군이 합류하여 대규모 함대를 구성했습니다. 목표는 철수하는 일본 수군을 경멸하는 것이었습니다. 1598년 11월 19일 새벽, 노량 바다에서 조명연합군과 일본군이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전사했습니다. 노량해전은 임진왜란의 마지막 해전이 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조선은 최고의 명장을 잃었지만 동시에 일본군에게 최후의 타격을 가했습니다. 전투는 새벽 무렵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선과 명나라 연합함대는 철수하려는 일본 수군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일본군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던 그들에게는 이 전투가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전투 초반 조선과 명군이 우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일본군이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군도 7년간의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적으로 반격했습니다. 특히 시마즈 요시히로의 부대는 강인한 저항을 보였습니다. 이순신은 선두에서 직접 지휘하며 싸웠습니다. 그는 항상 그랬듯이 부하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전투 중에 적의 총탄이 그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장이 적의 총탄에 쓰러진 것입니다. 이순신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투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전투가 끝날 때까지 절대 알리지 말라는 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부하들은 눈물을 흘리며 장군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이순신의 죽음이 알려지지 않은 채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조선군과 명군은 끝까지 싸워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많은 일본 함선이 격침되었고 일본군 장수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노량해전의 결과 일본군은 큰 손실을 입고 철수했습니다. 임진왜란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이순신이라는 너무나 소중한 인물을 잃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온 나라를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과연 그 중국인은 누구였을까요? 그가 일본의 첩자였는지 단순한 망명자였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장이 조선을 혼란에 빠뜨린 건 분명합니다. 이 의문의 중국인에 대한 여러 가설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그가 일본의 첩자였다는 것입니다. 일본군이 안전하게 철수하기 위해 조선과 명군을 교란시키려 했다는 추측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일본군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가설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가설은 그가 진짜 일본군 포로였거나 협력자였다는 것입니다. 일본군에서 도망쳐 나와 정말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 했을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그의 정보가 정확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그가 개인적인 목적을 가진 기회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혼란을 틈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 했을 가능성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인물들이 종종 나타나곤 했습니다. 네 번째 가설은 그가 명군 내부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명군 지휘부가 적극적인 추격 작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인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추측에 불과합니다. 학계의 정설은 분명합니다. 노량해전은 히데요시 사망 이후 철수하던 일본군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전투입니다. 중국인 첩자설은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명확한 사료적 근거는 없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의문의 중국인 이야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사에 따르면 노량해전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일어났습니다. 히데요시 사망 후 일본 조정에서 철군 명령이 내려졌고 조선 주둔 일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과 명나라는 이를 추격하여 최대한 타격을 입히려 했습니다. 이순신과 진리는 합동작전을 통해 철수하는 일본 함대를 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순신이 전사했지만 일본군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것이 학계에서 인정하는 노량해전의 전모입니다. 중국인 첩자 이야기는
일부 야사나 구전에서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흥미롭기는 하지만 객관적 사료로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역사 연구에서는 이런 미확인 정보들을 단순한 흥미거리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문의 중국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역사의 빈틈이 낳은 미스터리입니다. 역사에는 항상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백들이 때로는 흥미로운 추측과 가설들을 낳기도 합니다. 의문의 중국인 이야기는 바로 이런 역사의 빈틈에서 나온 것입니다. 비록 학술적으로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스터리들은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되고 이는 역사 공부에 대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공부할 때는 항상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해서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검증된 사료와 추측성 내용을 구분하여 받아들여야 합니다. 노량해전과 관련된 확실한 사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598년 11월 19일 경남 남해 노량 앞바다에서 조선명 연합군과 일본군 사이에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순신이 전사했고 일본군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순신의 죽음은 조선에게 큰 손실이었지만 동시에 일본군에게 마지막 타격을 가한 의미 있는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은 이 전투를 끝으로 마무리되었고 일본군은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이순신이 남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유언은 그의 마지막까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생사보다 전투의 승리와 나라의 안전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노량해전은 비록 이순신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낳았지만 임진왜란을 완전히 종료시킨 결정적 전투였습니다. 7년간의 긴 전쟁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이 전투의 의미는 단순히 일본군을 물리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선이 외침을 막아내고 독립을 지켜낸 상징적 승리였습니다. 비록 큰 희생이 따랐지만 나라는 살아남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단 하나. 이순신 장군은 끝까지 조선을 지켰고 그의 희생은 나라를 지켜낸 마지막 방패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의문의 중국인이 실존 인물이었는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이순신의 애국정신과 희생은 변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순신은 임진왜란 내내 조선을 지켜낸 불굴의 명장이었습니다. 한산대첩, 명량대첩, 그리고 마지막 노량해전까지 그는 항상 조선의 바다를 지켰습니다. 그의 죽음은 비극이었지만 그 덕분에 조선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순신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의 뛰어난 전술이나 연전연승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그의 정신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걱정한 그의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애국 정신의 표본입니다. 의문의 중국인 이야기는 흥미로운 미스터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든 허구든 이순신의 위대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영웅이었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불멸의 성웅입니다. 역사는 때로 미스터리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실들이 있습니다. 이순신의 애국정신과 희생, 그리고 조선을 지켜낸 그의 업적이 바로 그런 불변의 진실입니다.